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배재대행정학과의 최호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 3.0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시절에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정부 3.0 이게 이제 혁신을 이끄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정부 3.0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뭐 평가 이런 걸 좀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은 정부 3.0에 대한 강의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이 충청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통합 논의가 있는데 한번 우리 최 교수가 한번 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대전에 있는 저로서는 제가 금산하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동안 물론 제가 금산 군정에 조금씩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관여를 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폭풍의 중간에 제가 끼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 원하고 또 지역에서 논의를 원하는데 또 회피를 하는 것은 또 학자의 본연의 모습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압력성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긴 했다는 것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발제해드릴 것은, 저는 제가 찬성론자도 아니고 찬성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통합이란 무엇인가, 통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통합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단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논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과연 통합이 진짜 가능할 것이냐. 일부에서는 되지도 않은 통합 가지고 괜히 기운 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현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법과 그 다음에 제가 또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보니까 앞부분이 많이들 쓰셔가지고요. 벌써 끝났네.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좀 잠깐 도와주실래요? 페이지 업다운이 안 되네. 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는 이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시군 행정구역 변경의 이론적 배경, 추진 배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의 긍정, 부정 효과, 또 국내외 사례, 또 배경 논의 및 주요 쟁점, 만약에 이것을 진행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이론적 배경은 여기가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부터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군 행정구역 변경에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페이퍼를 통해서 밝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또는 시설의 중복 투자 및 관리 비용의 감축을 통해서 주민복지 또 지역개발비로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인구 규모와 관할 구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생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어떤 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강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군 통합을 통해서 이 감축 관리 효과가 기대가 되고 또 이 절감된 예산을 통해서 낙후 지역에 재투자하거나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효율적인 광역 행정 수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또 지역계획, 교통, 화장장, 또 분뇨 처리장, 상하수도 등의 사업을 광역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행정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주민 화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통합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 유적과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서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만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도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수행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개별 수요자의 요구에 체계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농촌에 투자할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도농 간의 갈등 표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농촌 지역에 예산 배분이 많이 되는 것, 이것이 혹시 도시 내부 개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 지역 입장에서 보면 공단이라든지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의 환경이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표성 약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행정이 치우치게 될 경우에 농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1995년도인가요? 이게 이제 94년 말에 그 광역시하고 인근에 있는 자치군이 통합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산시 기장군이 있는데요. 1994년 말에 인구가 65,193명이었는데 2013년 현재 123,246명으로 약 58% 정도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2011년도에는 3,763억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4,036억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겠고요. 다음에 울산시 울주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도에 인구가 18만 7,700여 명이었던 것이 2013년도가 되니까
8천여 명으로 약 21%가 증가를 했고요. 11.26%가 증가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대구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인구가 11만 2천 명에서 2013년도에는 18만 7천 명으로 약 66.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한 45% 정도의 인구 증가 효과가 있었는데 인천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1994년도 말에는 7만 434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6만 6,555명. 그래서 인구가 한 5% 정도가 감소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추진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974년도에 12만 5천여 명이던 인구가 2013년도에는 5만 5천 명으로 상당히 많은 약 56.8%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사례도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토론자들 열띤 토론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전 금산 행정구역 변경 논의의 배경인데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금산군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예산홍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인데 지금 금산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외딴 섬이 된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거라면 행정 재정적으로 우리 금산군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뭔가를 좀 여러 가지를 배려를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전시를 생활권인 금산군으로서 지리적 문화적으로 최남단에 위치하는 데 따른 어떤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또 정부 차원의 개편 이전에 대전과 금산이 먼저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 해서 뭔가 좀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광역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문화생활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상 농촌형에서 이 농촌형 도시로 분류가 되어서 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산 인삼과 약초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 쟁점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표로 10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위에 찬성 의견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찬성 쪽 입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된 거고요. 또 반대 의견 4개라고 해서 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쭉 훑어보니까 이 변경 찬성 의견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개발 중심축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 및 각종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또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 또 1500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산 인삼과 농축산물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민들의 생활 편의 관련 대중교통이 활성화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대전시와 연계한 그런 시외버스 노선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 또 마지막으로는 균형 발전 차원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찬성 의견을 주시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은 금산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혐의 시설 및 공단 유치에 따른 그런 청정 금산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인상이라든지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변경되기까지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감당하기는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데요. 아까 우리 군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과연 금산과 대전과 금산이 행정구역 변경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 기본적인 배경은 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관계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한다면 금산과 이 대전이 행정구역 변경 내지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론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학자로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의회가 논의해서, 예를 들어 관계의회가 있습니다. 금산시 의회가 있고요. 금산군 의회가 있고요. 충청남도 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의회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똑같이 합의만 한다면, 통합적으로 합의만 한다면 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투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양 지역이 금산군하고 대전시가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것 또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투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광역시 전체가 투표를 하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금산군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전체가 다 투표에 참여할 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도 지금 법적으로 결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시군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이 충청남도 금산군하고는 시군 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의회가 합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선거 앞두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 형식으로 이렇게 치러진다면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갈등만 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이제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도지사 후보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또 군수님 후보도 나오고, 대전광역시장 후보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공약화를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내가 만약에 대전시장이 된다면 나는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약화를 하면 이것이 탄력이 받아서 또 논의를 통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전에 그런 치밀한 절차가 없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이 통합 논의는 갈등만 부추길 뿐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